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어제였죠. 미국의 약가 인하에 관해서 또 추가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제약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또 해석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책이 국내 제약주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루 만에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하루 만에 반등이 나온 게 결국은 이게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측에서의 그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결국 이 정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먼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제약 바이오 쪽에 의약품 쪽에 있어서 이 관세를 2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표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나온 게 약가를 인하하겠다. 약 가격을 최대 90%를 인하하겠고 그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가 없을까? 당연히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팔고 있던 가격보다 90% 정도 최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마진율이 남아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 쪽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적용을 해서 거기서 지원금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호해주고 반면에 다른 나라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의약품 가격 자체가 떨어지게 된다면 마진율이 축소가 되고 미국이 아닌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고스란히 피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복제약 자체가 가격이 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있어서 복제약은 뭐 크게 피해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복제약도 이번에는 피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가격 인하가요, 뭐 10%, 20%가 되는 게 아니에요. 90%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미 복제약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절반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 가격이 좀 싸게 판매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효능 자체가 떨어진단 말이죠. 일반 오리지널 원약에 대비했을 때 보통 80에서 90% 정도까지 효능이 최대치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좀 있을 거고요. 원약보다는 분명히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강점이 있었는데 원약 자체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복제약을 누가 처방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복제약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피해주로 우리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산의 경우에도 볼 때 우리가 오리지널 원약 의약품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하고 복제약을 생산할 때 생산 단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오리지널 의약품을 원래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산 단가 자체는 오리지널 원약 자체가 싸요. 그래서 이익도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좀 싸게 그리고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만 리베이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 리베이트 비용을 또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피해가 또 우려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이 복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주가가 최근에 떨어진 것도 그렇고 오늘도 주가가 또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이 복제약 쪽은 당연히 피해 줄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어찌 보면은 수혜주를 만약에 의약품 쪽에서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미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독보적인 기업의 이제 그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의약품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연구 개발, 판매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는 수혜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들 찾기는 지금은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의약품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온다라고 해서 들어간다면 나중에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붙는 건 좋은 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90% 인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포부를 밝히면서 국내 제약 시밀러들한테는 무슨 영향일까 그걸 이제 풀이하기 바빴는데 사실 미국의 처방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처방약 자체를 낮춰버리면 복제약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오늘 반등이 정말로 세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님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이게 시밀러 쪽은 계속 안 좋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 사인 때문에 또 이쪽을 좋게 보기도 했잖아요. 제약주들은 전반적으로. 근데 네. 이 악재가 너무나 큰 거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이 발표만 가지고 본다면 아직까지 시행은 지금 되진 예, 않았거든요. 맞아요. 시행이 되고 나서의 흐름을 좀 보긴 해야 돼요. 실제로 큰 타격이 있을까? 근데 지금은 짐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복제약은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은 복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제약을 사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베이트 비용도 상당히 커요. 그 금액 자체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가격이 인하가 된다면 그런데 복제약은 리베이트 비용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큰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물론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은 점진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관세 리스크도 있습니다. 2주 이내에 관세 의약품 쪽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한이 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들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개별적인 제약주도 있잖아요.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신약에 관해서 발표하는 그런 제약주들은 봐도 괜찮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 시간대에서 이 화장품 쪽을 한번 다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한국콜마를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이제 ODM 사업을 했단 말이죠. 단순하게 그 회사가 개발을 하거나 그걸 직접 생산해서 이제 판매가 아니라 그냥 주문을 해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돈을 다 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발표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FDA 승인 절차를 조금 쉽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임상 초기에 있거나 그게 만약에 임상 1상에서 2상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임상을 또 앞두고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나마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저희가 살펴봤다면은 전문가님의 선호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안 좋게 또 지금은 이 섹터 자체를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선호주가 있을까요? 정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선호 종목은 사실 오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없군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그 관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선호도로 보이지만 이 정책에 따라서 만약에 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경우에서 언제 발표할지 몰라서 만약에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피해가 또 돼버리면 그러면 또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사셨는데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선호주를 뽑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